안녕하세요. 옷장 캠프 라디오입니다. 이미 캠핑카 생활이나 차박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나 캠핑카와 차박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동해가 보이는 노도반도를 드라이브하면서 그레고의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레고를 처음 샀을 때 서브 배터리 시스템은 딥사이클 배터리 110A와 최대 6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22.5A의 한전 충전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일 정도 차박을 하면서 냉장고, 무시동 히터, 조명 등을 사용하면 배터리 용량이 60에서 잘하면 70% 정도만 남았습니다. 같은 곳에서 2일 이상 차박은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그레고는 아직 태양열 판넬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딥사이클 배터리는 오랫동안 잘 사용하려면 만땅 충전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50% 이하, 즉 30에서 40%까지 써버리면 배터리의 수명이 점점 짧아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30%가 될 때까지 써본 적이 없고 집에 오면 바로 한전 충전기로 충전을 시키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배터리는 쌩쌩합니다. 어쨌든지 기본 110A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메이커의 배터리를 2개 더 구매해서 330A로 용량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용량을 늘리고 나니 안심도 됐고 한 곳에서 이틀이나 3일 정도 차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정도 정박을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동안에 사용한 전기는 주행 충전기로 충전이 되어서 괜찮았는데 이 배터리 용량이 3배가 되고 나니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다음 장소로 이동해도 만땅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태양열 패널이 있으면 좀 더 보탬이 될 수도 있지만 제 그레고는 아직 태양열 패널이 없습니다. 그레고의 충전은 오직 주행 충전과 집에서 한전 충전기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성능이 좋은 주행 충전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텍의 D250S 그리고 시텍의 스마트패스 120이었습니다. 출고할 때 기본으로 달린 SBC002A를 제거하고 시텍의 주행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DIY로 설치하다 보니 이렇게 설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엉망이죠? 어쨌든지 시텍의 주행 충전기는 정말로 우수해서 330A의 30% 즉 100A 정도를 사용해도 2-3시간 정도만 주행을 하면 완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전기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일단 해결이 되고 나니 다른 욕심이 나더군요. 그것은 바로 전자레인지와 전기 포트 그리고 전기 밥통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용 전기 제품을 사용하려면 인버터라는 것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처음에 아마존에서 인버터를 검색해서 로우 파워 빙고 정연파 인버터 12V짜리 2000W의 순간 최대 4000W를 샀습니다. 출력이 2000W면 아무리 중국제라고 해도 전자레인지 정도는 사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전자레인지를 돌리니 1-2초 지나서 경고음 삐삐 소리와 함께 전자레인지가 꺼지더라고요. 바로 반품했습니다. 역시 아마존의 반품 시스템은 좀 편리합니다. 일본제를 사려고 했으나 가격이 너무 비싸요. 보통 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다가 한 번만 더 중국제를 한번 구입해보자 해가지고 에데코아의 정연파 인버터 3500W를 구입했습니다. 2000W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넉넉하게 3500W를 사게 됩니다. 아마도 중국의 표기는 일반적이 아닌가 봅니다. 다행히 2019년 8월에 산 인버터가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나 전기포트를 사용하면 배터리 눈금이 만땅 4개에서 2개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가급적 엔진 시동을 켜고 사용을 합니다. 물론 엔진 시동을 걸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나 딥사이클 배터리는 한 번에 큰 전압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에는 약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밥통은 가급적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도착하기 1시간 전쯤에 스위치를 넣으면 도착할 때쯤에 돼서 밥이 되니까 참 편리합니다. 2020년 10월에 그렇게 원하던 가정용 에어컨을 그레고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국의 캠핑카에는 거의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가정용 에어컨인데 제 차에는 없어요. 일본에서는 이 옵션이 꽤나 비싸답니다. 몇 군데 업체의 설치 비용을 알아보니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에어컨 자체의 가격은 100만원도 하지 않는데 설치하는데 이렇게 비싸다고 하니 거의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북해도나 높은 고원으로 여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역시 무척 덥고 습한 여름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DIY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그래서 결국엔 해냈습니다. 일본의 아이리스 오야마라는 에어컨을 약
40만 원에 구입하고 그레고에 고정을 하기 위한 나무 그리고 공구를 합쳐서 5만 원 정도 안 되는 비용으로 설치했습니다. 전문 업체가 하는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외기를 트렁크에 설치했고 사용을 하려면 서비스 도어를 열어놓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설치했고 최소 50만 원이 든다는 것을 제가 거의 10만 원에 설치하고 나니까 너무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몇 번을 사용했는데 역시 딥사이클 배터리 3개 330A로는 하루를 사용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해결책으로 블루티의 포터블 전원을 구입했습니다. 이 포터블 전원은 인산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코브아이 가전제품 전자레인지와 전기포트 그리고 에어컨 전용으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약 2000W인데 암페어로 환산하면 160A 정도 됩니다. 제 서브 배터리 시스템과 거의 같은 용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그레고에 설치한 에어컨의 소비 전력은 약 490W. 이론적으로는 낮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밤에는 8시간에서 10시간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름에 편안하게 전기를 사용하려면 전원이 있는 캠핑장이나 RV파크에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여름에 잠시 외식을 하려고 할 때도 강아지를 위해서 에어컨을 틀어주고 우리가 나갈 수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먹을 것을 사서 캠핑카에서 먹을 때에도 이 에어컨은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원은 2018년도에 구입한 스마트 탭 파워 ARQ라는 것인데 이것은 약 600W입니다. 전원의 파워는 300W이기 때문에 고부하의 전기 제품은 사용 못하지만 TV라든가 아마존 파이어 TV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약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레고의 전기 시스템을 정리하면 첫 번째 전원 서브 배터리 시스템은 캠핑카의 조명과 냉장고, 무시동 히터, 물펌프, 맥스팬만 사용하고 전기 밥통은 이동 중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 전원 블루티 포터블 전원은 전자레인지, 전기포트, 그리고 에어컨 등 고부하의 전기 제품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 전원은 테레비나 아마존 파이어 TV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포터블 전원은 여행 떠나기 전날에 외부 전원을 연결해서 완충을 하고 출발합니다. 딥사이클 배터리, 납전지는 가급적 항상 완충을 해놓는 것이 좋고 인산철 배터리는 평상시에 약 60에서 80%만 충전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행이 길어지면 이동 중에 인버터를 통해서 충전하는데 이것도 제법 충전이 잘 됩니다. 포터블 배터리의 30% 정도는 약 2-3시간 주행으로 거의 완충이 되더군요. 가정용 에어컨이 가장 큰 걱정이고 문제이지만 다른 전기 제품은 거의 문제없이 사용합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서브 배터리 시스템을 인산철 600A 정도로 바꾸고 싶습니다. 딥사이클에서 인산철로 바꾸게 되면 인버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행 충전기와 한전 충전기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려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